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장기 투자자 관점으로 2분기 컨퍼런스 콜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소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컨콜에서 사업 전반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시작했는데요. 그는 최근 다양한 기업 고객들이 각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기회를 AI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 단순히 AI를 적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언제 활용이 가능할지에 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그는 마소의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게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로 다양한 기술 스택에 AI를 주입하는 투자를 감행하여 새로운 AI 플랫폼에서 마소가 리더가 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거라고 강조했죠. 그럼 지금부터 그가 추가로 언급한 회사의 경영 상황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분기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이전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그는 이런 클라우드로의 이전이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메타의 라마2나 오픈 AI 같은 인공지능 모델들을 구현해내고 있는데요. 애저의 오픈 AI 서비스는 이미 1만 1천여 개의 기업 고객을 가지고 있고, 거의 매일 100명의 추가 고객이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객사들의 새로운 AI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3가지 예제를 제공하는데요. 첫째로 최근 출시한 패브릭이라는 컴퓨트, 저장 및 거버넌스 통합 서비스는 벌써 8천여 명 이상의 고객이 테스트를 위해 등록을 해둔 상황이고, 둘째로 6만 3천여 개의 기관들이 AI 기반의 파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 개 분기 만에 75%나 상승한 숫자라고 하네요. 셋째로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제 월 1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에 도달했으며 전년 대비 55%나 상승한 값입니다. 그 다음 빙챗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했는데요. 이 마소의 AI 활용 검색 엔진의 사용자들은 10억 회 이상의 채팅을 진행했고,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7억 5천만 개 이상의 가상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소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엣지는 9분기 연속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중대 발표가 있었는데요. 기업 고객에게 제공되는 빙 챗 엔터프라이즈에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도 한 좌석당 월 $30로 책정한 것이죠. 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미 1억 6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기대되는데요. 이 발표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은 마소가 코파일럿이 실질적인 업무 향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 결과가 재무 숫자로 드러날 때까지는 몇 개 분기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셋째로 마소의 업무 소통 앱 팀즈도 탄탄한 성장을 이어갔는데요. 예를 들면 팀즈 앱스토어에는 1900개 이상의 내부 앱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 고객들은 자신들이 직접 만든 14만 개가 넘는 맞춤형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인 팀즈 앱 활용은 팀즈를 더욱 유용하게 만들며 동시에 사람들이 이 메신저를 떠날 이유를 줄여주기 때문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출시된 지 5개월밖에 안 된 팀즈 프리미엄은 이미 60만 명의 가입자가 생겼는데요. B&I 멜론, 펩시코,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이 메시지 암호화나 실시간 번역과 같은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팀스4는 클라우드 통화 부분의 선두주자로 1,700만 명의 사용자가 있으며, 이는 1년 만에 45%나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팀즈 룸즈는 포춘 500개 기업 중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밍 사업부와 관련해서는 엑스박스는 새로운 콘솔과 번들 액세서리를 출시했고, 게임 패스는 2분기 기준 최대 참여치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년 만에 게임 플레이 평균 시간이 22%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특히 아직도 진행 중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인수 허가 프로세스가 40개 국가에서 통과되면서 이 회사의 게임 사업부 전망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 재무 성적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은 5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동일 환율 기준 10%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21%나 증가한 24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당 희석 EPS는 2달러 69센트로 23% 증가했네요. 한마디로 봐서는 탄탄한 성장과 더 높은 이익 성장률을 이번 분기에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부별 매출을 상세히 구분해 보겠는데요.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183억 달러로 동일 환율 기준 12% 증가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기업용 오피스 부분의 매출이 오피스 365 성장에 힘입어서 14% 상승했고, 일반 오피스 부분 매출은 6% 증가했는데요. 거기에 일반 구독자는 총 6,700만 명으로 여전히 12%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링크드인 매출은 7% 상승하며 처음으로 연 15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링크드인의 가입자 수는 9억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분리된 다이나믹스의 매출은 21% 상승했는데요. 원래는 기타 부분에 섞여 있던 이 매출이 이렇게 별도로 구분되는 건 그만큼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소의 가치평가 금융 모델에서도 이 사업부의 변화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애저가 포함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로 넘어가 보면 2분기 매출은 24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요. 더 세부적으로 애저 그리고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은 27%로 더 빠르게 증가했고, 이제 마소의 클라우드 연 매출은 1,10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어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를 보면 2분기 매출이 약 140억 달러로 3% 감소했는데요. 특히 윈도우즈 OEM 매출의 12% 감소와 기기 매출 18%의 하락이 가장 영향이 컸습니다. 윈도우즈 커머셜 수익은 3% 증가로 낮았지만 기대치보다는 상회했고요. 게임 부분의 매출은 동일 환율 기준 2%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TAC를 제외한 검색 및 뉴스 광고 수익은 8% 증가하였네요. 이번에는 각 사업 부분의 마진을 보겠는데요.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사업부는 그로스 마진이 1% 정도로 소폭 증가했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총 금액 기준으로는 그로스 마진이 17% 증가했고, 마진 비율로는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모어 퍼스널 컴퓨팅 사업부의 마진 달러는 2%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마진 비율로 보면 1포인트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의 유형자산 투자, 캐펙스는 107억 달러였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투자금이 집행된 것입니다. 경영진은 빠르게 증가하는 AI 컴퓨팅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 투자가 한동안 지속될 거라고 밝힌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17%, 자유현금 흐름은 198억 달러로 12% 증가했는데요. 만약 일시적인 세금 영향이 없었다면 이 자유현금 흐름이 19%까지 성장했을 거라고 경영진이 따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소는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의 절반가량인 97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와 진행한 컨콜의 Q&A 핵심을 4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기술이 고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경영진은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가치를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GitHub 코파일럿과 같은 특정 솔루션을 채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하면 코딩하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이 곧바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또한 마소는 이러한 수평 툴체인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세일즈 코파일럿 그리고 M365 코파일럿과 같은 추가 AI 기능들을 애저를 통해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고객들이 애저를 활용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AI 응용 프로그램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주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AI 도구들을 개발해서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마소 클라우드의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중장기 전략이죠. 또 다른 질문은 AI에 의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경영진은 GitHub 코파일럿의 경우 약 40-50% 정도의 실질적 업무 향상이라는 숫자적 데이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M365 코파일럿, 세일즈 코파일럿, 그리고 서비스 코파일럿과 관련해서도 이런 효율성 증가를 보여주는 숫자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이런 결과는 지속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미래 전망에 대한 질문에 나델라 대표는 클라우드의 템을 언급했는데요. 먼저 IT 지출은 전체 경제 활동에서 약 5% 정도이지만 이게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도입되는 인공지능으로 이런 IT 비중 증가가 더 빨라질 거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마소는 AI 코파일럿이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리고 다양한 협업 툴과 더불어서 회사의 IT 서비스의 세 번째 기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은 이제 막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가오는 몇 개 분기에 더 명확해질 거라고 밝혔죠. 그리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초기 단계, 즉 야구 경기로 치면 고작 2회 말 혹은 3회 초 정도라고 판단했는데요.
이건 아마존의 시위와도 매우 비슷한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마소의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이미 연 111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이지만 아직도 20% 정도의 빠른 성장률, 심지어 성장이 좀 느려지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AI 서비스의 이익률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는데요. 경영진은 AI 매출의 이익률이 어떤 AI 서비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큰 그림에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의 클라우드 전환과 유사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AI 서비스는 이미 상당히 고도화된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마진 상승률이 본격화되면 이전보다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죠. 때문에 현재 AI 관련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마진도 오히려 조금씩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사 관련 뉴스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는 챗 GPT를 활용한 음성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6월 16일부터 미국의 벤츠 운전자들은 헤이 머세디스 기능을 더 직관적인 대화로 풀어내는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운전자는 차 안에서 챗 GPT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이 인공지능 비서는 사람과의 대화 맥락을 이해하며 기존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월에 발표됐었던 1만 명의 직원 해고 이외에 추가적인 인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주로 세일즈 팀의 판매 인력을 줄이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 그래프에 볼 수 있듯이 팬데믹 와중에 직원 수가 급증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직원 수를 일부 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소 2분기 업데이트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성적표에서 공개된 클라우드 A 서비스의 높은 마진율 기대치, AI를 활용하는 빙 검색에 대한 진전 상황, 그리고 다이내믹스 사업부 관련 회계 변경과 같은 중요한 변화들을 마소 금융 모델에도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의 상황이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런 변화들을 DCF 모델에 반영하면서 내세가치 계산 및 투자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금융 모델 관련 컨텐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